서울시 서초구 땅 10제곱미터에 2만원에 매입 가능하다고 하면 믿으실 건가요? 멍멍이 소리 같죠? 영상 끄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한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큰 이슈를 몰고 하던 NFT와 메타버스, 이를 기반으로 할 가상부동산이라는 것도 등장했었는데요. 한국인이 산 가상부동산만 무려 5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이를 사기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정말 사기일까요? 아니면 투자의 기회일까요? 이 의문에 대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집그녀의 세상 모든 집 이야기. 이 이야기의 결론, 네, 사기인 듯 합니다. 왜냐고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가상부동산, NFT, 메타버스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듯하여 간단히 설명부터 하자면, 메타버스란 한마디로 접속한 가상세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는 가상 투어를 뜻하는 영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 입니다. 이를 이야기식에 표현된 영화로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메타버스는 온라인 게임이랑 다를 게 없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메타버스의 성립 초과는 아바타와 가상 공간, 그리고 활동이 있는데, 여기서 온라인 게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게임의 경우는 정해진 퀘스트나 룰을 따라 움직이고 아바타를 성장시킨다고 본다면, 메타버스는 보다 자유롭게 컨텐츠를 창조하고 이 세계를 통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대표적 예시로는 네이버 Z가 운영하는 제페토입니다. 패션 아이템이나 공간을 제작해 판매도 이루어지는 플랫폼이죠. 참고로 모 크리에이터는 아바타 옷을 디자인해 월 3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가능성을 보고 회사까지 차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약자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 예술품, 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인데요. 해킹 방지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교환 등이 불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인터넷상에 떠도는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게 해주는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특정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어렵죠? 한마디로 디지털 자산 소유권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 예시로는 예술가들의 창작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랭킹화되는 오픈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기반으로 탄생한 가상부동산은 어떤 걸까요?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현실 세계의 부동산 소유권과는 관계가 없고, 메타버스 속에서 NFT를 통해 특정 지역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어렵죠? 한마디로 소유권이 증명되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땅 따먹기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적 예시로는 국내에서는 오픈메타시티와 메타렉스가 있고, 해외에서는 어스2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플랫폼 오픈메타시티는 청약 신청 후 당첨을 확인한 다음 당첨된 가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인 NFT를 발급받아 마켓에서 코인으로 자유롭게 거래 후 수익화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합니다. 웹사이트를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아직 수익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해외 부동산 플랫폼인 어스입니다. 사이트 메인부터가 웅장하고 있어 보이는데요. 상단에는 주식처럼 가상 부동산 가치 등락을 나라별로 보여주고, 국내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타일을 구매하여 가치가 오르면 팔아 수익할 수 있는 투자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상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요. 가장 심플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다수 사람들이 의견이 모여있는 구글링입니다. 구글링 시 가장 상단에 위치한 글을 보시면 It is indeed a scam, 즉 한마디로 사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로는 향후 제공 서비스나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플랫폼이 대부분이라는 점, 매입한 타일이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표시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 예를 들면 어스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타일을 매입을 하면 타일에 태극 마크가 뜨는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에 다시 팔 때에는 수수료 발생과 함께 특정 가상 화폐로만 입출금 가능한 점과 함께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번거로워 현금화 가능한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현실에서 이루기 힘든 것을 가상세계에서 이룰 수 있는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현실은 반지와 월세살이지만 잠실 롯데 시그니엘 고층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상부동산 세계 속에서 그 꿈을 현실보다 더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점인데요. 아직까지는 가상부동산이 현실적으로 재산적 실용적 가치가 떨어지고, 매매한 부동산 주변 상권이 죽으면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투자한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은 가상부동산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다양한 생각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